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S 컨트롤입니다. 그동안 서방 감지기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차분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감지기 먼저 동작 원리, 전압분배의 법칙, 오음의 법칙, 병렬에서 전압은 모두 같다.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별도로 공부해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자타함 설비의 가장 기초적인 회로도입니다.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로 나눌 수 있고요. 수신기에는 릴레이 코일 저항 2kΩ, 그 다음에 종단장의 10kΩ의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지기에는 내부 저항이 0.417kΩ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단선결선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게 DC 24V가 공급되고요. 요게 2kΩ, 그 다음에 요게 10kΩ, 여기 4V, 20V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릴레이 코일 저항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릴레이고요. 좀 베이스를 그려놨는데 2번과 7번에 이렇게 코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여자가 돼서 전자사등이 돼서 여기에 접점이 움직여서 화재 탐지 표시가 된다든지 경종이 울린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릴레이가 요것이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처음 봤던 거죠. 자, 전압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릴레이 전압을 보면 여기가 2kΩ, 여기가 10kΩ. 그래서 전체 저항분의 자기 저항 곱하기 전체 전압 하면 여기는 4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V가 됩니다. 여기 딱 4V, 20V 지정된 건 아니고요. 대략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회로도를 보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릴레이 전압이 4V이기 때문에 요건 전격 전압 대략 20V 내외에서 동작을 합니다. 4V이기 때문에 코일이 여자가 되지 않고 릴레이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3번 감지기 동작 해가지고 3번 감지기가 동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회로도를 제가 보면 요게 자 내부 저항이 0.417kΩ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2K, 여기 10K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여기 합성 저항을 구하면 0.4kΩ입니다. 자 여기 합성 저항을 보면 요 0.417과 10kΩ이 병렬이 됐죠. 병렬 오음의 법칙은 이렇게 하면 0.4 죄송합니다. 0.4kΩ입니다. 요거 0.4kΩ. 네, 그래서 0.4k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kΩ, 그 다음에 여기가 0.4kΩ. 그래서 또 전압분배의 법칙에 의하면 이번에는 여기가 4V가 되고요. 여기가 20V가 됩니다. 따라서 전격 전압이 됐기 때문에 릴레이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병렬회로에서의 전압은 모두 같습니다. 이 말은 제가 왜 적었냐면 요 감지기는 이제 요 회로의 전압을 체크하게 되고 여기서도 요 전압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여기 4V라고 그랬죠. 모두 동작했을 때 4V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반드시 4V는 아닙니다. 뭐 3.9V도 될 수도 있고 4.1V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4V, 20V 한 게 좀 기준 잡기가 쉽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제가 했던 말을 적어 놨고요. 자, 감지기가 동작하면 몇 볼트가 된다? 전부 다 4V가 된다. 이렇게 제가 10까지 다 적었습니다. 자, 화재 감지기 고장 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 고장의 주요 원인은 제 판단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선,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 단선이 있을 수 있고요. 오동작. 오동작이 됐는데 LED가 점등이 돼서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미점등에서 찾기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기타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단선시 전압. 우리가 감지기를 고장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하기를 이용해서 전압으로 체크를 많이 합니다. 자, 보면 이렇게 감지기 회로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 평상시이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 단선이 됐을 때, 여기 전원 1차 측은, 요건, 재면 24V가 나옵니다. 이쪽은 0V. 그래서 24V가 나면, 종단 저항 쪽으로 단선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0V면, 전원 쪽으로 단선이 됐구나 알 수 있어서 좁혀가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검정석 여기서 단선이 돼도 여기는 24V, 여기는 0V. 양선이 단선돼도 여기는 24V, 여기는 0V. 요거는 쉽게 이해하시겠죠? 쉬운데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신 잘 봐주십시오. 자, 오동작 LED가 미점등 되었을 때는 어떻게 전압을 이용해서 찾느냐?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LED 감지기가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찍으면 전부 다 4V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오동작 감지기는 감지기에서 모든 선을 분리한 후 다른 색의 두 가닥을 전압을 체크해서 가령 AC, AD, BC, BD 전압을 체크해서 24V가 나오느냐 4V가 나오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리를 해서 체크를 해서 여기 A하고 C를 해서 24V가 나옵니다. 24V가 나오면 종단저항 쪽에 오작동 감지기가 있구나. 만약에 4V가 나오면 전원 쪽으로 오작동 감지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회로도를 그려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요. 자, 요게 회로도입니다. 여기 이쪽이 단선이 됐습니다. 자, 요게 감지기고 여기 단선이 됐으면 A하고 C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24V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24V이기 때문에 자, 반대로 이 오작동 감지기 2차 측 여기서 단선이 되었을 때 여기는 4V보다는 약간 많이 나오겠죠. 원래 합성 저항이 0.4kΩ이었는데 여기 0.417이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4V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4V, 즉 24V와 4V로
오작동 감지기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압 단선은 24V와 0V, 오작동 LED가 미작동 되는 것은 24V와 4V로 찾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셔서 감지기를 일일이 하나씩 다 띄워보거나 하나씩 붙였다 띄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반을 잘라서 좁혀가는 식으로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재 감지기 고장 수리가 어려운 이유. 제가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지기 설계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 회로도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4가지의 경우가 수를 제가 놨는데요. 뭐 8가지의 경우 수도 나오는데 이 4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C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한 배관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전원이 플러스는 이렇게 시계 방향, 마이너스는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플러스가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가 시계 방향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도 모두 자동화재 탐지 기능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유지 보수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경우로 기준을 정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경우가 안 되는지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한 배관으로 이렇게 돌아간 경우, 요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경우, 이 확대해서 보시면 항상 1차는 24V 전압이 나오고요. 2차 쪽, 이쪽은 0V가 나옵니다. 그 반시계 방향도 마찬가지. 전원의 플러스 방향은 24V, 2차 측은 종단 저항 쪽 0V.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이제 플러스는 시계 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또는 반대였을 경우 지금 이렇게 양선이 단선되면 0V, 0V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닿았을 때 여기가 24V, 여기가 0V. 그 다음에 검정색이 단선됐을 때 여기가 24V가 여기는 0V. 이렇게 통일적으로 나오지 않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계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선이 단선되면 이쪽도 0V, 0V, 24V, 0V로 차는데 0V, 0V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빨간 선 단선되면 24V가 이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검정색 다음은 이쪽에 나오고, 이것도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거를 요거를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다 맞으니까 지금 전원 살아있는 곳을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0V가 나오고 여기서는 24V가 나오죠. 여기하고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4V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검은 게 하나 쭉 가기 때문에 여기는 0V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오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24V, 여기는 0V. 여기도 뭐 동일합니다. 아까 앞에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요걸 보시면 이해가 다소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단선이 됐을 때 왜 어려운지 항상 요거든지 기준을 세워서 모든 회로를 통일하셔야 합니다.
자, 오작동 감지기, LED 미점등 시에 대해서 이건 또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작동은 24V와 4V로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런 경우, 자, 1번 감지기가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면 여기가 아까 0.417 K5옴의 저항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 분리를 한 다음에 요선과 요선을 재면 4V가 나옵니다. 4V가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다? 전원 방향 쪽으로 오작동 감지기가 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거꾸로 갔을 때 여기서 찍으면 어떻게 되죠? 24V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4개를 감지기에서 모두 분리를 해서 요선과 요선을 테스트하기로 연결하면 24V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작동 감지기가 종단 저항 쪽으로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3번 감지기가 동작이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또 분리해서 밑에서는 만약에 그 이중천장이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찍어서 보면 여기 24V가 나왔다. 그러면 종단장 이쪽이 이쪽으로 오작동 감지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반대로 마찬가지. 여기는 뭐 2K옴이고 0.417에서 여기는 4V가 나옵니다. 이거 분리를 해도 테스트하기를 찍으면 4V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원 쪽으로 오작동 감지기가 있다. 요 두 경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약간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전원이 살아있는 것만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는 이렇게 살아있고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2번 감지기에서 모두 분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원이 살아있는 게 이렇게 살아있죠. 그러면 여기 4V만 나오고 4V는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4V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4V가 안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4V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해야만이 시계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배관으로 시계 방향이든지 또는 반시계 방향이든지 해야 24V와 4V가 나옵니다. 단선과 오작동 감지기 찾는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저는 강조하는 게 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이 둘 중에 하나 기준을 정하라. 저는 이걸로 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화재 감지기 고장 수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을 두 가지를 경우로 들었고요. 화재 감지기 회로의 수정 방법,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요. 감지기 회로의 기준을 정하고 회로를 통일되게 수정을 합니다. 저희는 전원이 동일 배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가도록 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감지기에서 발신기에서 이제 감지기 전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합니다. 대부분은 뭐 빨간 것이 플러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검정색으로 했던 흰색으로 했던 걸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지기가 천장에 바로 부착되어 가지고 배관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경우 감지기를 탈착하고 배선을 분리한 후 테스트하기로 전압을 체크합니다. 전원 한 배관에서 24V가 나오고 시계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다. 자, 지금 여기 이 감지기에서 모두 분리를 해서 여기 체크했더니 여기서 24V가 나온다. 이쪽 배관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시계 방향이죠. 전원이. 이건 오케이. 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이 한 배관에 있고 반시계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일 경우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죠. 이렇게 쟀더니 여기 24V가 나와요. 근데 반시계 방향이죠. 그랬을 경우는 요 DC 24V 전원과 종단 저항 요거를 두 개를 맞바꾸면 된다. 예,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이 플러스가 양방향이 시계 방향이고 마이너스가 반시계 방향이면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플러스가 이렇게 시계 방향이죠. 여기서 요것과 지금 요거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24V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플러스는 왔고 마이너스는 이쪽에서 왔네. 그러면 검은 선 두 선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번에는 반대. 요거는 플러스가 이쪽으로 갔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갔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하고 요 선 두 선을 하면 24V가 나옵니다. 그러면 빨간 게 거꾸로 반시계 방향으로 왔구나 해서 여기서 빨간 거하고 빨간 길이 교대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돼서 우리가 정한 기준대로 배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이상과 같이 감지기 관련해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지기 관리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모르면 어렵게 작업하고 또 감지기 같은 경우는 뭐 인명피해, 재산피해 또는 본인의 어떤 법적 피해 본인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경종을 이렇게 잡아놔라 어떤 관리자가 그랬다면 그분도 위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지기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태껏 설명했던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실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 컨트롤의 홍순영 기자였습니다.